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하고 그리고 이윤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직무대리 두 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에 4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실적이 아주 나쁘거나 그러니까 달성을 못하거나 그게 아니면 감사 등을 이렇게 받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나 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당연히 깎습니다. 반대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좋거나 하면은 되게 증액을 하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했고 지금 이제 김미곤 개발원 원장께서도 대신에 시니어 인턴십이나 뭐 이런 데로 많이 늡니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로 참여자 수를 보면은 실제로 지자체 경상 보조를 하고 있는 공익활동 또 사회 서비스형 이런 거 보면 실적이 달성률이 100%다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민간 경상 보조 흔히 말하는 시니어 인턴십 뭐 이런 것들은 보면 100%가 안 됩니다. 올해 이제 내년에 예산 늘린다고 하는데 실적도 못 채울 가능성도 있고요. 사업 내용의 문제점은 나중에 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저거를 줄이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단순 일자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다음 표 좀 보여주세요.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특히 공익활동에서 전체가 60만 명이 넘게 참가를 했는데 10명 중에 9명, 90%가 연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이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그중에서 70대 이상이 90%고요. 80대 이상도 30%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노인들 중에서 여성이 훨씬 남성들보다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성별로도 여성이 70%로 절대 빈곤층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는 빈곤을 해소를 위한 일자리라고 하는 일부러 예산을 기초연금을 지금 뭐 액수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노노케어든 이런저런 일을 해가면서 어쨌든 그 부분을 메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분야별 지원 내용을 보면 공공형이 이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공익활동 대기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서 한 10만여 명 정도가 대기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가 10만 명이 있는데 정부가 내년엔 6만여 개를 오히려 더 잘라버리겠다고 해서 실제로는 일자리가 필요한 16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그것도 아주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빈곤층에 해당되는 노인들을 더 훨씬 삶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익활동형의 경우에는 되게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소득 인정액, 가구 구성, 뭐 차상위 계층 여부 등 되게 이제 소득 수준을 보기 때문에 어쨌든 빈곤층에 더 집중하도록 되어 있죠. 노인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 굉장히 OECD 가운데서도 굉장히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적절하게 정책적으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마 이걸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아서 이게 단순한 일자리니까 축소하라고 하고 그건 뭐 밑에서는 아무 말을 못해서 그냥 축소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에 대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의탁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빈곤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좀 드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드리고 이것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뭐 부자 감세한다고 통 크게 60조씩이나 깎아주는데 빈곤층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줘도 될 거를 1,000억이나 삭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 공익활동을 줄이면 줄인 만큼 다른 어떤 부분에 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만들어 오시든지 해야지만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일자리 축소는 철회해야 된다. 저희가 이제 뭐 예산 논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달에 보면은 저희가 지난해 어쨌든 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고 그때 이 단가 인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공익활동 지원 단가를 28만 5천원으로 단가 인상을 하라고 했고 답변도 올해 6월 달에 국정감사 그 결과 보고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단가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예산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공익활동 일자리 축소 계획 철회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단가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을 다시 수립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는 시니어 인턴십 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이 좋은 사업이면 좋겠습니다만 감사한 감사를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에 지원을 하잖아요. 시니어 인턴 60세 이상을 채용하면 그 기업에다가 1인당 40만 원씩 최장 6개월 24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용 지원 기관인 흔히 말해서 민간 기업 연결해주는 기업에도 1인당 30만 원의 보수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개월 이상을 유지하면서 또 성공 보수를 줍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취성표라고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노동부에서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보조금의 사중 손실이 있어서 지적하고 개선하고 개선해서 겨우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지금 이제 복지부가 이걸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년, 21년 두 해 동안 하면서 약 16억 정도의 부정수급이 있었습니다. 이 신년 인턴십은. 그런데도 사업을 지금 늘리겠다고 해요. 참여자들 현황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평균적으로 오늘 보고하셨던데 왜 이 사업을 늘리려고 하냐면 시니어 인턴십의 평균 월 보수가 196만 원,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늘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 평균 보수가 높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상위 20명만 뽑았거든요.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1인당 한 달 급여를 2,850만 원 받는 의사들, 도선사들, 이런 사람들을 연결을 해주면서 기업에다가 이거는 필요해서 채용을 하는 건데, 병원에서 의사가 필요해서 채용을 하는 건데, 거기다가 그 병원에다가 1인당 40만 원씩 6개월을 주고 18개월 이상 유지를 하면 또 성공 보수를, 이건 연결한 기업은 그렇게 또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평균 보수가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이거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22년에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상위 월급 많이 받는 사람 20명만 뽑았습니다. 2,200만 원 한 달에 월급을 받는 사람을 지원까지, 국가가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비슷한 사업을 노동부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이 60세가 끝이 나고 정년 연장형으로 채용을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고용자 고용지원금이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30만 원씩 최대 2년간 해서 지원을 합니다. 24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 전체 피보험자의 30%까지 오히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기 뒤에 같이 계시죠? 네. 내년도에 신규 인턴십 일자리 확대하기 전에 이렇게 사중 손실 내는 거, 부정수급 되는 거, 이 재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우선 강구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부처별로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노동부가 하고 있는 사업을 왜 복지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동부가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부가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년 연장형으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면 그것까지를 다 마련을 하셔서 협의하셔서 원실 결과 보고 해주시겠어요? 답변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고임금 근로자들이 시니어 인턴십에 포함되는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내년에 지침을 반영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걸 걸어낼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저거 그냥 돈 줘야 됩니다. 예, 금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 그는 지침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형 27만 원에서 28만 5천 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하고 보건복지부도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당국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를 해주십시오. 뒤에 정리를 해서. 그리고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동일한 사업을, 이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금 손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부정수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저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